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탈레반의 행보는 비단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뷰리지에서는 오늘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수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론티어즈의 이은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선교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WCU의 국제선교회 이윤희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노규성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누리 M센터 노규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이 상황을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15일 날 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또 미군은 또 협약대로 8월 30일 날 전원 다 철군을 했습니다. 예.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판지시르의 부통령을 중심으로 저항하는 군대와 또 이 탈레반이 전투를 게릴라전으로 해서 벌이고 있고 네. 탈레반 내부에서도 약간 권력 다툼의 모습들이 뉴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게 폭력 사태가 더 커질지 아니면은 네. 안정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윤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난 한 40년 동안에 아프간 내부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79년 12월 24일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소련이 이제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10년 동안 사실은 한 500억 불 정도 되는 전비를 쏟아부었어요. 네. 그리고 89년도에 철군하면서 괴뢰 정부가 들어서고 그 시간 동안 또 내전이 이제 굉장히 격화됐죠. 네. 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세기 말 21세기 미군이 치렀던 가장 오래된 전쟁이 아프간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아니고.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을 이제 점령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이제 네. 어려운 부분인데 아프간은 지난 40년 동안 늘 큰 나라,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제국들이 거쳐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아프간을 들어왔다가 나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탈레반이나 IS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에 대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탈레반은 원래 이제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파슈툰족 중심의 그 이슬람 신학생들 중심으로 무함마드 오마르라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서 네. 사실 1994년도에 시작을 했고 96년도에 이제 카불을 점령하면서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이현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는 이제 무자히딘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군에 대항했던 이슬람 전사들을 이제 무자히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탈레반은 순수 파슈툰족 아프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 이들과 별개로 된 사람들이 이제 알카에다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그 유명한. 네. 네네.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이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도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무슬림 무자히딘들이 소련하고 싸우니까 미국은 뒤에서 이제 무기 대주고 돈 네. 대주고. 근데 그거를 누가 딜리버리 했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사람이니까 네네. 사우디, 파키스탄 라인으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련이 나간 다음에 아프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 상태에 빠졌어요. 89년부터 96년까지 네. 거의 한 5, 6년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잠시 수단으로 옮겨요, 기지를. 네. 그랬는데 탈레반이 정권을 딱 잡은 거예요. 카불을 점령하니까 야,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세웠네. 네. 그래서 이제 아프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탈레반의 이 비호 아래서 네.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이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걸프전이 생기고 네. 사우디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이나 오사마 빈 라덴은 야, 이 거룩한 땅, 네. 이슬람의 땅에 이 미군이 미군이 점령하는 건 못 뭐냐. 본다. 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9.11 테러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 근데 탈레반에서는 못 내나 우리 네, 친구들을 네. 왜?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아프간에 개입하게 됐고, 예. 근데 이제 별도로 저쪽 이제 이라크하고 시리아 쪽에 이 알카에다의 지부들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국가를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알카에다 출신이지만 네. 테러 조직 아니야. 우리는 국가야. 그래서 IS라는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버린 거죠. 또 다른 그룹을 또 하나 만든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자헤딘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탈레반, 알카에다, 이제 IS, 호라산까지 네. 지금 이제 아프간 안에서 서로 혼재하고 있고 서로 사실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현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이 있을 확률이 되게 네, 높네요. 높아요. 네, 높아요. 지금 이윤희 선교사님은 네. 그쪽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조금 있었죠. 예, 느낌 그때 상황 거기 상황 좀 궁금한데요. 제가 갔을 때는 카불에 전체적으로 남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미 네. 그곳에 남아있는 탈리반이나 정부의 그렇게 순회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 폭격 아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뭐 저희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하루 일당이 1,000원이었어요. 현재 상황이랑 가서는 비교하면 어때요? 현재는 지금 어떤가요? 현재는 제가 뭐 그곳에 있던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많이 달라졌던 것은 그 기간 동안 지금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유를 많이 느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그때는 탈리반이 그렇게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폭력 아래서 저항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자유를 맛봤던 그것이 있어서 약간의 이렇게 저항하는 네. 특히 여성들이 옛날에는 아마 헤라트에 있던 서쪽 이라크 국경에 있는 여성들만 아니면 북쪽에 있는 여성들만 했다면 지금은 카불에 있는 여성들조차도 이렇게 데모에 나오고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탈리반들도 난민의 후예입니다. 네. 왜냐하면 79년 소련이 침공하면서 이 파시툰 사람들이 파키스탄으로 다 넘어가서 네. 실은 난민의 신분으로 캠프에서 사실은 정처 없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노 목사님 말씀하신 마드라사 그 이슬람 신학교에서 네. 원리주의 무장 교육을 받았어요. 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불과 이게 카불 외에 이제 이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이 강하냐, 부족의 가치가 강하냐를 봤을 때 훨씬 부족의 코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적인 것은 오시고 내면에 다스리고 있는 행동의 가치는 부족적이에요. 각자 이제 부족들. 그럼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카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아프간 그 부족들을 본다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탈레반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못한다는 그럼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샤리아적인 그 율법 통치를 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이슬람법 안에는 지금 이미 12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위원회 안에 이미 지금 초대 대통령이었던 카이자르 같은 경우 사람이 벌써 들어가서 이슬람 세계에서 아프간의 그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네. 들여다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탈리반 전체적으로는 일단 교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직원이 너무 많고 네.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밑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그대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네. 폭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했던 거가 선교사님 무슬림 사역하세요? 그러면 이슬람 사역은 어떻게 네, 하세요? 네. 그러는데 그걸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그리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사건 발생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이슬람에도 코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전쟁보다는 평화를 얘기를 할 텐데 왜 이 테러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분쟁 지역은 다 지금 그 원리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혼돈이니까. 원리주의와 근본주의는 어떤 내용이죠? 원리주의나 근본주의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꾸란이나 이제 꾸란뿐만 아니라 하디스도 있거든요. 네.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에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회법을 규정하는 샤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리아를 1400년 동안 내려오는데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했거든요. 네. 해석도 좀 다를 것 같고요. 근데 7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무함마드 시대처럼 그대로 적용하자. 그런데 저기 제 생각에는 또 구원관하고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자살 공격을 하고 하는 거는 이슬람에서는 구원관 중에 그 지하들을 인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네. 뭐 바로 천국을 가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뭐 70명 자기 가족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죽었을 때 나는 바로 네. 천국으로 간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네네. 하는 그 구원관에 대한 또 잘못된 해석 때문에 네. 또 그런 폭력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 폭탄들도 있고. 그쵸. 네. 아까 우리 이현수 대표님이 그 5% 이제 극단주의자들, 예, 예. 원리주의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요, 7세기에 진짜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요, 이슬람 안에서의 평화예요. 네. 이슬람이 다 점령하면 이제 나르 알 하르브, 나르 알 이슬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슬람의 세계 안에서는 평화예요. 네. 근데 이슬람 세계 밖의 세상과는 나르 알 하르브가 전쟁이거든요. 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와 신학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이슬람 안에서도 이 지금 수니파들이거든요. 다 시아파 죽이는 거예요. 우리랑 네. 신학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자기들만의 평화예요. 예. 타 종교나 다른 사람과의 평화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없습니다. 본인 안에서는 평화지 본인하고 다른 거면 무조건 전쟁을 할 수 있다. 네, 적대시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1400년 이슬람 세계를 보면 근본주의자들이나 원리주의자들은 거의 이슬람 제국 안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거야. 네. 왜? 제국 안에서 이슬람 그 칼리프가 통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이게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정신적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레반과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은 결국 그 이슬람 제국이 붕괴되면서 외세가 들어오고 식민 세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것이 결국 알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흥 운동이거든요. 네, 네.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부강하게 하자. 그게 무슬림 형제단. 우리가 이제 이집트 가면 알 수 있는 형제단의 처음 모토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국가의 이제 통치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무장 세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뿌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슬람 세계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저는 편할 것 같아요. 네. 외세와 안에 있는 독재자들. 성 교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이게 폭력적입니까? 아니면 좀 평화로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5%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슬람이긴 하지만 알긴 하지만 자세히도 모르고 따라갈 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아프간을 갔을 때 막 9.11 끝난 다음에 가니까 네. 탈리반들이 다 우글우글 거릴 것 같고 가면은 막 다들 총 메고 뭐 실제로 폭탄도 터지곤 하긴 했지만 네. 그럴 것 같은데 딱 갔을 때 봤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 네.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와서 네. 되게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색안경을 끄고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다, 모든 무슬림들이 다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건 저는 배반당한 경우도 많지만 네. 그 반대로 참 보호받고 저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슬림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고백은 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네.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그 깊은 어떤 그 인간에 대한 통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네네. 이제 무슬림들도 거의 우리가 만나는 무슬림들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좀 이제 포커스 좀 맞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 교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는데 뭐 시아파, 수니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되죠? 뭐 전체 이슬람 99%라고 한다면 이제 순위가 한 80, 그리고 시아가 19% 정도 네. 그렇게로 보고 있고요.
그 특별히 이제 종족별로 이제 파시툰족은 다 순니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하자라족이라고 네. 거의 한 네 번째 한 10% 정도 돼요 인구에. 근데 하자라족은 또 특별하게 또 시아파예요. 그래서 네. 이란 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이 종파와 이 종족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운 게 아프간이에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족 사회처럼 이렇게 돼 네,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또 시청자가 궁금하실 게 순위파와 시아파 요거 궁금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한마디로 이제 순니파는 이제 um마라고 말하거든요. um마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전체 리더들의 그 결정을 따라서 공동체 결정을 따라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함마드가 죽고 났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혈통으로 뽑지 않고 회의해가지고 뽑았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칼리파 1대 1대 3대 4대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시아파들은 뭐냐면 아니다. 무함마드 이 선지자의 혈통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세인하고 알리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네. 내부적으로 서로 초기 때부터 싸웠어요. 그 전쟁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140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선교 역사. 아,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 선교사들이 아주 일찍 사실 중앙아시아 갔었어요. 네. 특별히 이라크 쪽에 네스토리안 이제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했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제 카불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한 1000명의 수도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네.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이 남긴 게 아니고요. 이슬람 군대가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진격을 했거든요. 네. 그때 따라갔던 이슬람 신학자가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20세기 들어서 1951년에 이제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가서 초기에 좀 선교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언급하신 그 IAM 이 선교사들이 네. 이제 사실은 비밀리에 많이 선교들을 했었고 탈레반 무너진 이후에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 복음의 확산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들었던 이제 IM 산 분들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모였던 인터내셔널 처치 교회가 있었거든요. 국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갔던 2004년서부터는 거의 뭐 인터내셔널 그룹만 선교사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탈리반 이전에는 현지인들이 모였던 현지 교회였었어요. 교회였었어요. 예, 아. 현지인들이 직접 모여서 거기서 같이 모였던 교회였었고 네. 실제적으로 탈리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도 폐쇄가 됐던 거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뭐 9.11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선교사들로 인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전에 현존했던 아프간에서 현지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탈리반 기간 동안에 많은 희생과 순교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네. 거를 좀 말씀드리고 네, 네.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근래에 들어온 그 아프간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제 노기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크리스티 윌슨입니다. 네. 크리스티하고 베티인데 2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성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국제교회가 1970년에 세워집니다. 한 3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이제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데 네. 그때 이제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드베리 교수님, 더들리 네. 우드베리 네, 교수님도 그때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은 선교 촉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아픈 그렇지만 아픈 만큼 저는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네. 선교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 저도 되게 신기한 거가 뭐 막 아까도 막 예를 막 들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프간도 있었고 예멘도 있었고 요르단도 있었었는데 저한테 되게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스페셜하게 들어왔던 거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꿈이나 비전이나 아니면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정말 아프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비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 진짜 드러내요. 그렇게 비대면에 네네.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선교사들이 안 가니까 네. 예수님이 먼저 하신다는 이야기를 농담삼아 맞아요. 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아프간이 선교가 닫혔다 열렸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관점이 아닐까. 네.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거루투기 같이 남아 있는데 20년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열렸을 때 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깜짝 놀랐겠다. 깜짝 네, 놀라시죠. 네, 전 그때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한 800여 명의 아프간 분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이분들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프간의 선교가 또 향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